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웃기는 뉴스! 정치가 반박자 빠르게 안에 들어가시고 치고 들어갔습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는다 그러는데 요즘 보면 정치가 감찰을 덮습니다. 아 감찰을 넘는다. 그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어제 태영호의 저주라고 있잖아요. 왜? 응? 태영호가 뭐 중병, 와병설 뭐 죽었다 그러면은 그 며칠 있다가 깨끗하게 살아납니다. 심지어 건강하다고 발표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태영호가 요거 얘기할 때부터 약간 불길했어. 네. 태영호, 김정은은 바이든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다. 하면서 이유를 분석했어. 요 때부터 제가 이상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분한테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 아, 모르는데 이 말만 하신 건가요? 지금 딱 이 워딩만 하신 건가요? 살짝 더 있어요. 네. 뭐 근데 그냥 설명인데 네. 한마디로 보면 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바이든이 될 것 같으니까 사실 근데 바이든한테 네. 나쁜 소리 안 하고 있다. 눈치 보느라. 뭐 이런 얘기. 이때는 뭐 누구든 다 바이든 당선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현재로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을 점치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섣부른 얘기들을 계속해요. 김종인도 태영호한테 얘기를 들었나? 바이든 당선을 예상하고 바이든 체제 속에서의 외교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외교의 기본은 ambiguity. 외교적 모호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말을 잘못하면 싸움, 전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외교적 언명, diplomatic statement이라는 게 영어 단어 쓰기 약간 재수없다 생각이 하다 보니까 약간 지적인 재수없네. 남자. 이동영은 절대 이런 얘기 못 쓰거든요. 네, 쓸 생각조차 하지 그러니까 않으시죠. 그 엄두를 안 내는데 요거 약간 내 이동영 차별성을 약간 두려고 내가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자꾸 단어가 나오네. 이도영 그 작가님이 네. 영어에 대한 그 거부감이 좀 약해. 있어요. 네. 왜냐면 영어 학원을 하다 망하셔가지고. 그랬구나. 여하튼 요런 거는 그 외교적 모호성 때문에 이제 사실 외교적 언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외교관으로 키우잖아요. 네. 옛날엔 그래서 시인이나 문학가들을 외교관 시켰단 말이야. 전쟁 안 나게 하려고. 우리도 서희의 외교 단판도 있고 문장가들을 시켰어요 원래. 자, 그런데 이렇게 막 김종인은 무슨 뭐 동네 뭐 깡패들 패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이 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빨리 준비하라 이렇게 너무나 명백하고 관야하게 얘기를 명백 관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태영호가 그렇게 놀더라도 같이 놀면 안 되는데 거의 태영호급으로 같이 물들고 있습니다. 단풍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트럼프가 돼도 그냥 이해는 가요. 왜냐면 그래도 코로나 전까지는 나름 경제를 또 뭐 살리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미국인들이 뭐 트럼프를 뽑는 거에 대해서 뭐 다른 나라에서 진짜 저 나라 답이 없다 왜 저러냐 이럴 수도 있지만 본인들은 트럼프가 그냥 본인의 삶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투표를 던지는 거니까 그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태영호를 뽑은 강남 주민들. 이거는 이해를 아직도 못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남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네. 근데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는 기사들 지금 매직 넘버 270명인데 이거는 뭐 미국 유수에 실제로 반 트럼프 진영에 있던 언론들입니다. AP,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까지도 반 트럼프 진영의 언론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지금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뭐 미국 사람들이 뽑은 선택이니까 존중을 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트럼프 치하에서 우리가 이제 방위비 분담 등 트럼프가 4시에 입장 발표한다고. 4시에 4시 지나지 않았나요? 4시. 입장이 이제 곧 나오나 본데요, 트럼프가. 뭐 승리했다고 선언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글쎄요. 자, 일단 뭐 방위비 분담 요구 과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자기 재선되고 나면 좀 완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이제 미국 민주당 보라고 그렇게 질른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이든 쪽은 탑다운 방식의 협상을 거부하는 쪽이에요. 실무작구로 가면 네. 또 무슨 뭐 페리 프로세스, 무슨 거시기 프로세스에서 지들끼리 계속 맴돌다가 결국 위에서 꽝 나는. 그건 도저히 안 됩니다. 그 방식대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한반도 남북 간의 경협을 통해서 한반도 어떤 평화 체제의 선순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트럼프가 훨씬 유리하죠. 근데 트럼프가 돼 가고 있습니다. 태영호의 예상과 김종인의 바램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김종인은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남북 경협을 통한 이게 우리 돌파구가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지. 어깃장 놓는 심정으로 바이든을 마음속으로 바랬던 거야. 요런 분들 이제 다 태영호와 함께 이제 당황스러운 국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저랬던 사람들인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재선되면은 태영호랑 김종인은 백악관 근처에 오도록 하겠습니까? 꿍한 트럼프가 한번 꿍하면 알죠? 그쵸. 뒤끝이 장렬하는 친구인데. 네. 근데 야당은 대미 외교를 못 하는 거야, 이제. 지난번에 나경원은 저 민주당 쪽 주로 만나고 왔잖아요. 오히려. 네. 맞아요. 그분들이 이제 가는 반대 방향으로만 가면은 우리는 최소 중간은 기본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네. 김종인과 지금 국면에서 예상할 수 있는 국임당의 미래의 모습을 네. 영상에 담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요건데요. 자, 이제 며칠 뒤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악수를 하자니까 우리 럼프 형이 손을 봅니다. 손을 잠시 보죠. 요때 손을 딱 내미니까 손은 살짝 봅니다. 보는데 고개를 돌려버리죠. 요 꼴 납니다. 이제. 자, 그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까? 자, 이제 그 노력이 한반도 경협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 순간이 아닌가. 트럼프! 크게 이겼다. 개표 중에. 트위터하고 그 미국의 그 페이스북이었나요? 네. 먼저 이걸로 이제 본인들의 그 SNS를 이용해서 승리 선언을 하면은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와중에 트위터를 통해서 승리 선언을 한 트럼프도 참. 트럼프가 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건설족이잖아요. 건설족. 네. 건설족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해운대 갔다가 토건족이라고 하죠. 토건족. 토건족. 이 토건족은 어떻게 해서든 바벨탑을 세웁니다. 누가 깜빵 가든 말든 여하튼 그 자본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그 세우는 걸 보면서 이 토건족의 황제 네로 아닌가 네로. 응? We are up big. 엄청 이겼다. But they are trying to steal the election. 또 이걸 방어까지 훔치려고 그래 민주당 애들이. 응? We will never let them do it. 그렇게 안 놔둘 거야. Votes cannot be cast after the poll. 이거 이제 이게 안 하겠다는 거죠. 끝나고 나서는 이게 그 우편 뒤늦게 당도한 우편물에 대해서 여지를 다 이렇게 막아놨는데 여하튼 계속 속속 여하튼 한반도에 트럼프가 잠시 뒤 백악관에서 연설할 계획이라고요? 석제됐네요? 응? 왜 그럴까? 동아일보가 또 엠바고 어겼나요? 자, 트럼프와 관련된 뉴스들. 여하튼 코스피는 동반 상승하고 있고. 자, 근데 김정은이 제가 봤을 때 제일 먼저 브라더 트럼프하고 축 좀 보낼 것 같아. 마지막까지 네. 김정은에 대해서 내 디어 프렌드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바이든은
너는 폭력배를 친구라고 불러? 라고 공격을 했죠. 야, 김정은이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자, 좀 더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 짤이 이제 일본의 미래이기도 하고 일본과 너무나 사랑하는 국임당의 미래이기도 해서 이거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웃기는 뉴스잖아요, 지금 우리는. 네. 찰스 형님 빠지면 안 되겠죠. 코로나 내년 말에 종식이 되면 이후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누가 내년 말에 종식된다고 그러니까요. 누가 뭐 발표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 희망 고문인데 이은하님 사랑해요 고발뉴스 팀 바베큐 드시러 오세요. 이은하님이 바베큐 하시는 분인가 봐요. 감사합니다. 정말 제 가수 이은하 씨 정말 좋아하는데 이은하 시청자님도 감사합니다. 자, 내년 말에 종식된다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끝내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그런 파국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이미 내년 말 종식되고 이후 시대를 대비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대선 때는 대선 선거에 나가겠다. 네. 그 전에 끝내고 나가겠다. 뭐 이런 희망사항을 희망으로 웃겨주기 좀 어려운데. 그죠? 아니, 그리고 저 말은 뭐 특히 어려운 말인 것 같진 않은데 네. 굉장히 이렇게 언론에서 또 멋있게 다뤄주네요. 자, 이게 저는 미디어 오늘이 네. 기본적인 한계 같아요. 이게 언론 전문지인데, 이 창립이 언론 노동조합에서, 전국 언론노조에서 창립을 한 매체이기 때문에, 역시 그 물적 토대가 상부 구조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또, 네. 하여튼 자본이 좀, 생각을 지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MBN 노조를 인터뷰한 거야. 나석채 씨라고. 네. 요 분한테 취재를 해서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국민 읍소 작전 하는 거지. 나는 자연인이다. 니네 못 볼 수 있어. 라며, 미디어 오늘 답지 않은 기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게요. 미디어 오늘이라면, 민원연 등의 스탠스와 마찬가지로, MBN 왜 허가 취소 안 시켰어? 라고 규탄하는 기사를 써야 되는데, 나는 자연인이다가 밀릴 수 있어, 니들. 그래도 돼? 안 봐도 돼? 보고 싶지? 이런 기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기사 안에 보면은 네. 얼마 그래가지고 막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를 하면서 이것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이제 바로 이런 지적인데요. 지씨 말씀은 매출 규모 영업이익이 1억 원이었는데 6개월 동안 100억이 아니라 1000억 정도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요거는 정확하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MBN 사측이 과대하게 과장해서 발표한 손실 규모예요. 요런 거 가지고 영업 정지 안 된다. 우리가 부분적인 뭐 이럴 때 심야 시간대 방송 정지 정도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거 다 MBN 사측의 입장을 노조를 통해서 받은 거야. 요거는 1000억이라고 계산이 안 되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런 점에서 좀 우려스럽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이도록 MBN 지부장의 인터뷰를 탁 씁니다. 네. 노사가 한자리에 모여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방송은 계속돼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방송 하나만 해도 노측과 사측의 각종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언론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MBN이랑 같은 한 몸이잖아. 그 MBN이 없어지면 안 되는 그런 자가당착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언론 개혁에 대한 롱텀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지금 끊어야 될 관계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미디어 개혁 뭐 혁신위원회인가 이제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거를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거기에서조차도
언론개혁을 위한 컨센서스가 없어요. 무엇이 언론개혁인가에 대한 동의를 못 받고 있어. 서로가 못해. 그래서 요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정부에서는. 네. 뭐 그렇게 뭐 있는 대로 취재된 바를 보고를 드립니다. 요 기사 되게 지희 씨가 좋아하는 기사인데. 네. 전두환 노태우 동상에 학살 반란자 옷을 입혔다. 요거 이제 청담대에 네. 동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철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거야. 지자체에서. 네. 이게 고민거리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방바닥에 바퀴벌레가 지나가는데 저거를 잡을까 잡을지 말까 말지. 고민하십니까 보통?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즉발적이고 정의와 인간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허물어야지 이런 거는. 응? 애기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옆에 바퀴벌레 지나가. 아예 애기만 안 건들면 그냥 가도록 놔둬야지 라고 하면 선별적으로 작동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딱 잡지. 어머 징그러워 하던 그 소녀도 엄마가 되면 딱 잡습니다. 그죠? 똑같은 거 이거를 허물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어요. 옷을 입혀서. 처음에 저는 이걸 만든 것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하루빨리 철거할 생각은 안 하고 좀 글쎄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철거 못하니까 MBN 하나도 없애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힘의 역학 구조가 기득권의 아주 견고한 권력망을 해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실제 권력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윤짜장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살아있는 권력과 검사들이 싸우라고. 요런 게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아직까지도 수십 년 동안 해먹고 있는, 이어지고 있는 이 기득권 권력. 전두환 노태우로부터,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몇몇 김종인처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트럼프가 안 돼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 살아있는 권력이거든요. 그게 바로 적폐이기도 하고. 자, 여기에 또 이명박 대통령 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청남대 헐. 안에. 근데 이것도 이제 이명박 동상도 있는 씨잖아요. 거야? 동상은 없고 길만. 네, 이명박 씨니까 이제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거 웃기는 뉴스가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짚을게요. 연합뉴스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 댓글, 국정원 요원들 계열사 간부로 재취업을 했다라는 논란이 국정원에서 있고, 댓글 달면서 네.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 모욕했던 놈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대선에 개입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재취업해서 띵까띵까 잘 나가고 있는 나라가 네. 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니까 아직도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했어야 된 게 아닌가. 양우회라고 이게 이제 그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국정원에서 무슨 뭐 횟집도 하고 뭐 책방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영화 보면 그 국정원 관련 계열사에 취업한 거야. 정치 댓글 활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했던 자들이 말이야. 국정원은 정말 개혁 못하나 봐요. 제가 2017년 정권 교체 이후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이제 팀이 꾸려졌어요. 검찰 개혁처럼. 국정원이 과거 정권에서 저질렀던 악행들이 되게 많거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저의 MBC 해고 사안이랑 통하는 거라서 제가 국정원에다가 이것도 조사해 주세요. 과거사 차원에서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무슨 사건이냐면 김정남을 나중에 그 죽음을 당했지만 마카오에 있던 김정남을 인도네시아에서 MBC 방콕 특파원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 국정원이 개입을 안 하고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 선거 직전에 김정남 인터뷰를 통한 이른바 NLL 북풍 공작을 우려하는 트위터를 날렸다는 이유로 제가 해고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진실이 드러나려면 국정원 공작이 밝혀져야 한다 해서 제가 진실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국정원에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했던 놈들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거야. 이게 세상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권력,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 씨, 이쪽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댓글 쓴 여직원 승진시켰다고 그래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댓글 쓴 여직원 그 집 앞에서 인터뷰한 게 저잖아요. 네. 응. 나오라고. 만약 감금된 거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오세요. 인터뷰합시다. 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셀프 감금 여전히 잘 나가고 있었죠. 지금 약간 화나시죠? 웃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에다가 제가 윤석열 주호영을 검색을 합니다. 클릭. 했더니 요새 윤석열이 너무 잘 나가잖아. 주호영이 한마디 했어. 윤석열 정계 진출 옳지 않다. 아, 나는 또 윤석열 잡는 게 주호영일지 정말 꿈에도 몰랐네. 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에? 네. 아, 그러니까 진짜 주호영이 봤을 때 윤석열은 너무나 대가리가 큰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윤석열은 정치하면 안 된다. 대망론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네가 지금 꿈을 꿀 수가 없잖아. 그리고 윤석열이랑 자기네 정체성이 같은지 다른지 알 수도 없어. 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친구니까. 근데 안철수랑 금태섭은 만만한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 금태섭과는 힘 합치겠다. 얘들은 어떻게 해도 내가 아바타입니까 MB 이렇게 바보짓을 넘어서는 카리스마가 안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얘들은 데리고 놀겠다. 네. 근데 윤석열은 안 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했어요. 네, 대통령 그 본인 당 안에 대통령 후보를 잘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심지어 정치를 할 것처럼 또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정부 여당 때리기에는 도움이 좀 되고 그렇지. 검찰 개혁을 좀 막을 수 있는 도구로는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보가 네. 아니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이 국힘당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만약에 대통령께서 임기를 채우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묶어놓고 다른 친구들 못 자라게 웃자라는 소나무 있으면 아래는 나무가 못 자라잖아. 윤석열 위주로 했다가 윤석열이 옷 벗고 7월에 나왔어. 그럼 국힘당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기본적으로 국힘당은 박근혜랑 이명박을 반성할 수 있을지언정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김종인이 중도에서 진보까지도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하나도 해낸 게 없잖아요. 결국은 보수, 이제 수구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은 한계가 박근혜, 이명박과 대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력이 데려와서 확장이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태극기 모독부대 세력과도 충돌, 또 진보로도 충돌. 이 갖다 쓸 수가 없는 목재예요. 그냥 괜찮아 보이지만 집안에 들이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다 알아. 그래서 김종인도 얘기 안 하는데 주호영이 이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또 윤석열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지난 국감 때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됐어. 맞아요. 어떻게 봉사할지 나중에 고민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꾸 본인을 때리는 것 같으니까 정부 여당에서 화가 나서 한 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정말로 이제 대권 지지율이 막 본인이 잘 나오고 하니까 지금 탑3인 거잖아요. 그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뭔가 그러면 진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내년 7월까지 임기를 꽉 채우시고 나와서 정치판으로 뛰어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판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네. 자, 지금 윤석열의 이른바 그 검찰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온실안에 화초, 감찰받고 있는 와중에 똘마님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사진 찍는 게 이게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그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권력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계속 권력과 싸워라 뭐 이런 얘기를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그걸 또 기사로 써줍니다. 우리 기렉스들은 기사를 써줍니다. 근데 심지어 이런 것까지 있어. 이건 뭐 부장검사들한테 강의를 하기 직전에 이성윤 참모가 먼저 했다. 요런
기사 같지도 않는 기사들이 계속 윤석열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윤석열 기사를 써줄 게 없잖아. 계속 윤석열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윤석열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추미애 장관이 한 말씀 하셨어요. 네. 지금 40만이 넘었잖아요. 42만, 3만 검사들 사표 받으라는 응원의 지지 동조자들인데 이게 우리 사실 고립무원 가운데서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 추미애 장관한테 대단히 힘이 되는 격려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검사들에게 검찰개혁 너희들도 동참해 라고 한 말씀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저는 강진구 기자 기억하시죠? 경향신문에. 네. 경향신문에서 박재동 화배 가짜 미투 의혹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서 탐사보도했던 경향신문이 한 건 뭡니까? 2차 가해야? 피해자 중심주의 어겼어? 라며 1개월 징계를 내렸잖아요. 그 귀한 강진구 기자, 오늘날 경향신문을 만든, 근데 그 강진구 기자가 탐사보도 기자, 탐사 전문 기자 직위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탐사보도를 못해. 그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SNS를 통해서 탐사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인데 네. 추미애 장관한테 싸납게 달려들고 있는 멍멍 도구들, 그 주도하고 있는 멍멍 도구들이 얼마나 훌륭한 검사들인지를 드러내고 있잖아. 그러면서 1, 2, 1등, 2등 나섰던 친구들의 이환우 같은 경우에 동료 검사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피의자 인권 감금하고 유린했던 이환우가 총대를 맸잖아요. 이환우를 박살낸 게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강진구 탐사보도 전문기자잖아. 근데 하도 취재한 게 많으니까 이번에도 서효원이라고 있어요. 응? 서효원 검사는 어떤 사람이냐? 마치 뭐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는 것 같다면 이렇게 공격적인 글을 썼던 사람인데, 서효원과 6명의 검사 판사들이 자기가 취재해 보니까 진범 바꿔치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라는 걸 밝혀냈어. 네. 이게 검사와 판사를 상대로 진범 바꿔치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려면 엄청난 취재를 하지 않고서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쓰면서 결국은 지금 서효원처럼 현재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자들, 이환우, 서효원 이런 자들이 범죄자거나 또는 동료 검사의 검찰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의 어떤 수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억압자로서 역할해온 적폐들이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막 쓰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요런 훌륭한 기사들이 강진구 기자를 사실상 쫓아냄으로 인해서 경향신문 지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 네. 강진구 기자의 페북이나 아니면은 고발뉴스 또는 굿모닝 충청 같은 데서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서효원 검사, 임금님은 벌거벗겨진 임금님이라고 조롱하지 말고 발가벗겨진 자신부터 걱정해라. 이렇게 강진구 기자의 탐사 보도를 다른 매체가 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웃기는 뉴스 너무 많은데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네,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